3월 월간 궁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발표자가 그간의 진행을 맡아서 해오던 우리 서부경 사무처장이 오늘은 주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4년 3월 월간 궁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활쏘기 연구의 대규모 언어 모델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통 활쏘기 연구회 사무처장인 서보경 처장이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서보경 처장,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통활쏘기 연구회 사무처장이자 서울 화랑정 소속이고 또한 실내왈터인 TAC의 대표이기도 한 서보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내용은 활쏘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얘기하는 LLM 모델을 사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 공유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IT 업계에서는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뭐 개발자들이 가장 몸값도 높게 받고 있고 가장 많은 이제 인원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깊게 공부를 하시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학습하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그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패스트 캠퍼스 같은 그런 온라인 강의 사이트,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런 거를 AR 기술 자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큰 개념들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 지금 뭐 챗GPT 같은 요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슈가 돼서 많이 이제 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Generative AI라고 하고요. 이 생성형 AI에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거나 아니면은 코파일럿 같은 뭐 이런 서비스라든지 요거는 MS가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고요. 챗GPT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니라고 하는 제미나이 또 제미니라고 불리는 구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런 몇 가지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많은 이제 이게 어떤 거라는 게 좀 궁금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AI 기술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는 대화형 모델, 그러니까는 내가 컴퓨터를 향해서 어떤 말로 되어 있는 어떤 형태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AI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일정한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을 생성해서 사용자에게 다시 리턴해 주는 것. 그게 생성형 AI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서비스화한, 즉 실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화한 상품, 이렇게 잘 만들어진 상품, 그런 상품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생성형 AI고요. 실제 생성형 AI 내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이 쓰여지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규모 언어 모델이고요. 자, 이제 여기 어, 써놨지만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이제 가장 중심축에 있고 그 다음에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랑 변분 오토 디코더 같은 이제 GAM, VA 같은 이런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프로세싱하는 그런 기술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기술 같은 영역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언어를 이제 이 생성형 AI가 알아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다시 사용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또 변환해서 또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NLP 같은 기술, 그런 기술들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렇습니다. 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바라보면 크게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큰 단위의 어떤 기술군이 있습니다. 그 기술군 안에 1960년대부터 이미 개발이 시작됐던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계로 하여금 직접 학습하게 하는, 그러니까는 어, 기계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그 전달할 때 이 데이터가 맞는지 틀린지를 사람이 결정해 주지 않고 단순히 기계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머신러닝이고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신경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이 머신러닝 자체가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그리고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딥러닝 기술 안에 이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AI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규모 모델이나 아니면은 GA나 VA 같은 이런 모델들도 전부 딥러닝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해서 제가 뭐 따로 자료를 만들지 않고 뭐잘 소개된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자, 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초대형 딥러닝 모델입니다. 기본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 기능을 갖춘 인코더, 디코더로 구성된 신경망 세트입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는 일련의 텍스트에서 의미를 추출하고 텍스트 내에 단어와 구문 간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소위 말해서 이 인공지능이 구문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가치 판단할 수 없지만은 구문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이 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LLM은 비주도 학습이 가능하지만 더 정확한 설명은 트랜스포머가 자체 학습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 그 학습 결과 자체가 어, 맞는지 틀린지를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어, 머신 스스로가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인공지능 개발법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라서 쭉 지나가고요. 자, 대규모 언어 모델이 그러면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나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데요. 대형 언어 모델은 매우 유연합니다. 한 모델은 질문에 답하고 문서를 요약하고 언어를 번역하고 문장을 완성하는 등 완전히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LLM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적은 수의 프롬프트 또는 입력을 기반으로 예측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어와 구문 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 모델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LLM은 인간의 언어의 입력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요 말은 이제 인간 언어를 뭔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은 현재는 주로 이제 뭐 챗GPT든 코파일럿이든 다 이제 입력 프롬프트 즉 뭐 키보드를 이용해서 친다거나 아니면은 말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바로 읽어낸다든지 아니면 인간의 표정이라든지 뭐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눈동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입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건 현재 각국에서 다양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입력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생성형 AI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성형 AI라고 하는 서비스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일부로서 LLM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자, 네, 보시면. 자, 그러면 현재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응용 분야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피라이팅,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뭔가 글을 쓰는 것들입니다. 어, 뭐 원본 카피를 쓴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네, 글을 쓸 때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 기반 답변, 지식 집약점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KILLP라고 하는데, 요걸 이용해 가지고 자연어를 처리해서 그걸 기반으로 다시 자연어로 되어 있는 답변을 줄 수 있는, 예,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보 도움말을 통해 특정 질문에 답할 수 있는 LLM.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챗 GPT를 통해서 제일 이제 먼저 경험하실 수 있는, 예, 그런 LLM의 한 사용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분류. 어, 클러스터링을 사용해서 비슷한 의미나 감정을 가진 텍스트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해 자체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뉘앙스도 LLM이 이제 적절하게 선택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분석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제 요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밑에 보이지만은 요즘 최근에 그 LLM이 그 마케팅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고객이 답글 같은 거, 그러니까 후기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올렸을 때나 아니면은 서로 어, 저기 뭐 상담 직원이랑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측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코드 생성. 자, 요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오랜만에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복귀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는 저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책을 찾아본다거나 제가 이제 처음 개발을 시작할 때는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책을 전부 찾아봤어야 됐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선배한테 물어봤어야 됐었는데 2010년대 정도 들어가지고는 이제 검색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저희가 구글에다가 이제 모든 것을 묻는, 물론 뭐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물론 검색 결과로 나오긴 하지만은 주로 저희가 이제 구글링을 해서 개발을 하는, 네,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현재 최근 한 3년, 2년 요 정도 사이에 이제 이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아예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에디터가 있어요. 저희가 개발 툴 있는데 개발 툴에 플러그인 같은 곳에 아예 이 코드를 수정하거나 저희는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리팩토링이나 혹은 제너레이터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네, 생성형 AI 서비스가 아예 플러그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대충 짠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작동 가능한, 그리고 프로덕션 레벨, 즉 이제 상용화 시킬 수 있는 레벨 정도 수준의 그런 정도의 코드 수준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식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논리를 AI가 자동으로 잡아내주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 최근 보니까 아무도 그 구글 검색을 쓰지 않더라고요. 전부 다 이렇게 AI 도움을 받아서, 예,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뒤의 내용은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네, 여기까지 대략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어, 생성형 AI, 물론 생성형 AI 뒤에는 핵심적으로 LLM 모델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장 이제 먼저 이슈화 된 거는 오픈 AI사가 만든 챗 GPT입니다. 챗 GP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GPT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요. 이 GPT 모델은 LLM 모델입니다. 네, LLM 모델의 구현체로서 GPT가 있고, 이 GPT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DALLE 같은 그런 이미지 프로세싱 모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섞어가지고 우리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손으로 칠 수 있는 이런 프롬프트, 그 다음에 웹 형태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된 것, 서비스 총합을 챗 GPT라고 합니다. 현재 챗GPT는 3.5 버전까지는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4 버전부터는 이제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를 이제 지불하시면 챗GPT4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 3.5 무료 버전이랑 그 다음에 챗GPT4 유료 버전이랑 사실 가장 큰 차이는 GPT-4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버전의 GPT 모델, LLM 모델이 사용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요게 2021년까지 이제 이게 러닝을 마치고 트레이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요게 이제 최신 버전, 지금 현재 상용화된 최신 버전의 GPT 모델이고 요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GPTS라 그래가지고 요 서비스를 유료 버전 사용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본인만의 GPT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GPT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제너럴한 모델입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제 한꺼번에 학습시켜 가지고 만든 이제 제너럴한 모델이고요. 이 모델을 내가 원하는 분야 혹은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작동하도록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GTPS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맵 GPT라고 해가지고 이제 맵과 그 다음에 이 LLM을 통합해가지고 만든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보자 라이브러리 오브 바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접근 가능한 그런 그 도서 DB, 네, 도서 DB를 이제 학습시켜 가지고 내가 이런 이런 내용의 책을 내가 원해라고 하면 그런 책들을 추천해 주는 네, 그런 식으로 아주 그 특정한 분야의 내용들을 이렇게 사용자한테 줄 수 있도록 트레이닝된 그런 GPTS 모델을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아이고 자, 예, DALL이라고 해서 이미지 프로세싱 해주는 요거는 이제 LLM하고 좀 다른 그 모델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나 아니면은 기존 이미지 말을 통해서 묘사하는 거를 이미지로 생성해 준다던가 아니면 기존 이미지를 변형시켜 준다던가 하는 네, 그런 네,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그냥 써주는 모델입니다. 네. 어떤 주제라든지 아니면 상황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럴듯한 스토리를 써주는 네, 그런 것들이고 뭐 등등 있습니다. 어, 특히 챗 GPT가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연구 분야인데요. 사실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제 챗 GPT가 유명해진 게 스칼라 AI라고 하는 플러그인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논문을 내가 검색할 때 전 세계에 있는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얘가 전부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주제에 관련된 논문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질의하면 해당 논문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해당 논문을 자동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 해당 논문을 요약해 달라고 하면 요약본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화형으로 그 해당 논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것으로 많이 여기 챗 GPT랑 스칼라 AI랑 스칼라 GPT 두 개가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소개드리고 이따가 제가 GPTS랑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크레이시라고 하는 요 기능이 있는데 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잠깐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빙이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고요.
예. 자, 코파일럿 이제 그러니까 챗 GPT에 해당하는 그런 생성형 AI는 이제 MS에서 만든 거는 코파일럿입니다.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GPT-4를 라이센싱 해가지고 네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모델을 라이센싱 한 다음에 챗 GPT와 유사한 형태의 생성형 AI를 MS에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어, 이거는 무료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GPT-4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물론 지금 플러그인 숫자가 사실 그 GPTS처럼 풍부하진 않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미지 생성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코파일럿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파일럿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검색 AI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빙 AI입니다. 뉴빙이라고 처음에 불렀다가 지금은 빙 AI로 이름을 바꿨고요. 이게 이제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어, 어, 그 검색 엔진 을 GPT-4 기반으로 코파일럿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리고 구글은 제미나이 또는 제민이라고 불리는 원래는 이름은 바드였고요. 이거는 독자적인 PLM이라고 하는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사실 뭐 지금 기능이 워낙 제한적이어가지고 현재는 사용을 그다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코파일럿이랑 그 다음에 챗GPT는 같은 거니까요. 네.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 지우고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몇 가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들 이렇게 해보시는 게 이런 거죠. 자, 근데 이거 GPT를 사용하실 때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말입니다. 네, 우선은 한국어로 대화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챗 GPT가 한국어로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신선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페이스로 대부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언어를 바꾸는 거가 이렇게 화면 어느 한 켠에 거기에 뭐 언어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어, 한국어, 뭐 중국어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오로지 프롬프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대화형으로 이렇게 언어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이제 몇 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어로 이제 얘기를 나누기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보통 많이 쳐보시죠. 한국의 전통 알수기 국궁에 대해 알려줘. 그러면 챗GPT가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국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챗GPT가 답변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다 국궁 이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챗GPT가 답변한 내용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국궁은 한국의 전통 알수기 기술과 문화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국궁이란 말은 한국어로 국가의 활을 의미하며 한국 고유의 활, 화살, 그리고 그 사용법을 포함합니다. 이 전통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대부터 군사훈련, 사냥, 스포츠, 그리고 의례적인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역사, 국궁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에는 군사 주성이 강조되어 궁술이 크게 발전하였고, 무궁화 궁도회, 이거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무궁화 궁도회 같은 궁도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의 발수기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중요한 행사로 신체 단련과 정신 수련을 위한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국궁의 특징. 자, 국궁에서 사용되는 활은 전통적으로, 자, 뭐 요런 얘기는 한데, 우선은 제가 이걸 왜 이제 쳐봤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조선시대에는 군사적 중흥이 강조되어 궁술이 크게 발전하였고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뭐랄까 물론 국궁 연구자로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얘기할 것들이 논의할 주제들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전 맥락 전체로 봤을 때는 어쨌든 틀리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는 이제 무궁화궁도회 같은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시기에 그러니까는 이 시기에 발족기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중요한 행사 뭐 그다음에 신체 단련과 정신을 위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뭐 요까지도 어떻게 괜찮은데 무궁화 궁도회라고 하는 궁도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내용은 사실 잘못된 내용이죠. 이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할루시네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생성형 AI 그리고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즉, 모른다고 하지 않고, 네,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매끄럽게 완성하는, 네, 요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네. 할루시네이션은 이 GPT가 많이 학습한 영역 혹은 많이 학습한 언어에서는 비교적 적게 발견이 되고요. 적게 학습한 분야나 혹은 적게 학습한 언어인 경우에는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국궁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자료가 그다지 이 GPT가 학습될 때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 자료가 그다지 많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보시게 됐고요. 자, 사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연구에서 사용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참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DLLLE 같은 요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북궁을 음, 북궁을 하는 농사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왜 한국의 전통 알수기 국궁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나 하면은 어, 아직까지 챗GPT든 코파일럿이든 제미니든 뭐 그 외 기타 모든 그 생성형 AI 서비스는 모호한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질문을 하면 할루시네이션이 더 급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모호한 표현인데 그래도 어쨌든 국궁이라고 하는 그리고 한국의 전통 요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말도 안 되는 활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한국적인 분위기라고도 우리가 언뜻 보면 말할 수 있는 적어도 뒤쪽에 이런 뭐 이렇게 뭐 정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한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다든지 동양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이런 몇 개 단어들 한국 전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 뒤에 간단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답변을 받으면 여기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화를 각공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바꾸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어, 뭔가, 꿀을 표현하려고 나름 애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근데 활은 여전히, 네, 리커브 보호가 그냥 그대로 들려 있고요. 그 다음에 활을 잡고 있는 자세도 전혀 우리 팔 쪽이랑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비가 당겨진 방향이나 활을 쏘고 있는 자세도 네, 전혀 우리 국궁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이 DLLL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프로세싱 모델이, 이미지 생성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이 뭐랄까 이미지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들어가서 이 생성 AI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 중에서 국궁 관련된 이미지가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국궁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어, 생성 AI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근본적으로 원천이 되는 소스 자체가 극히 적으면 그러면은 절대 정확한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이슈가 돼서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정보가 폭발하던 시기에 이슈가 돼서 풍부하게 컨텐츠가 많이 생산되고 많이 공개되어 있는 그런 분야인 경우에는 점점 정확하게, 그다음에 점점 정교하게 그렇게 결과를 내어주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생성 AI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어차피 요거는 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칼라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논문 검색, 분석, 요런 서비스입니다. 자, 스칼라 GPT를 통해 가지고 먼저 논문을 하나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요 첨부 파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네, 제가 이제 미리 조금 몇 가지를 갖다가 정리를 해뒀는데요. 자, 논문으로 보면 자, 아무거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논문입니다. 활에 내재된 도학의 전승에 관한 연구입니다. 네, 자, 요거를 선택해서 자, 업로드를 죄송합니다. 자, 먼저 한국어로 대화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 눌러서 PDF 파일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PDF 파일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선 분석해서 막 이제 요약본을 막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요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수준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 스칼라 AI를 비롯해서 GPT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어, 결과가 괜찮기 때문에 네,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논문들 중에서 뭐 한 네다섯 개 정도를 오늘 제가 여기 스칼라 GPT를 통해 가지고 뭐 요약본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해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정확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GPL 파일의 목차를 알려줘.
자, 목차를 알려달라고 하면 각 목차에, 그러니까 각 챕터마다 또 이렇게 간단하게 어, 요약된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요런 내용들을 반복해가면서 이 논문을 읽어내는 겁니다. 연구자들이 이거를 많이 쓰는 이유를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논문을 되게 첫 번째는 빠르게 읽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대한 논문을 우선은 요약본을 통해 가지고 내가 흥미있어하는 내용, 필요한 내용들만 이제 발췌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내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논문 읽기가 덜 지루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궁금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물어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지루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사의제도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어, 내용을 읽을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스칼라 GPT를 이용한 활용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해볼 거는 자, 익스플로러 GPT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어, GPT 모델을 새로운 모델을 그러니까 기존의 GPT-4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어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GPT 생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아이고.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냥, 자, 영어로 진행하고요. 말은 한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글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선 그 GPT 빌더에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위해서 이 지금 GPT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에 대한 어, 다양한 논문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사용자들에게 어, 논문에 대한 지식을 답변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름도 지금 GPT 빌더가 저한테 하나 저걸 했습니다. 추천했습니다. 국궁 구루라고 이 서비스를 부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에 이제 프로파일 픽처도 만들어줍니다. 로고죠. 로고도 만들어줍니다. 음, 네. 전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활이 이상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GPT에게는 각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GPT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미 해봤는데 아무리 이거를 활만 각공으로 좀 바꿔달라라고 설득을 하고 막 해도 GPT로서는 학습한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도대체 한국의 각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얘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지만은 제가 좋다고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오른쪽에 프리뷰, 서비스 프리뷰에 보면은 로고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Expert on Korean Traditional Archery 국궁이라고 해서 제가 입력한 게 아닙니다. GPT 빌더가 자동으로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의 설명까지 다 만들어줬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괜찮아. 먼저 조지식이 되는 논문 파일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GPT가 그러면 PDF 업로드 해라라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PDF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한 번에 10개 가능하거든요. 일단 가능한 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에 사라진 할터도 넣고요. 그 다음에 10개 들어갔네요. 10개. 자, 10개. 자, 지금부터는 저기 논문 업로드를 좀 잠시만요. 너 뭐야? 어디에? 그런 파일이 하나 있나 봅니다. 자, 됐습니다. Which is fantastic. Deep, Korean specification area. 음, add group. 네, 또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갔고요. 네, 됐습니다. 자, 우선 뭐 지금 뭐 본격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뭐 세부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용은 제외해달라. 예를 들어서 뭐 민감한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답변할 때 제외해달라. 그 다음에 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얘기해달라. 뭐 아니면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더 표현해달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빌더를 만들 수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따로 뭐 그거를 할 필요는 없고. 자, 이제 프리뷰에서 이제 이렇게 학습시킨 네, GPTS를 실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1930년대에 이제 국궁과 관련돼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달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방금 올린 내용들을 네, 바탕으로 해서 네, 내용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꽤 뭐랄까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할루시네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국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생각했을 때는 챗GPT라고 하는 제너럴한 그런 생성형 AI로는 어,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방금 그냥 지금 한 20여 분 정도의 시간 동안 뚝딱 만들어낸 이 국군 구루라고 하는 서비스, 정식 서비스도 아니죠. 이거가 단지 한 20개 정도의 국궁 논문을 가지고 이제 이 학습을 시켰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적 정확한 1930년대 한국의 전통 활수기에 관련돼 일어난 일들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국공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 모델이 어, 어쨌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 때는 논문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양이 많고 그 내용이 또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이 답변은 더 정확해지고 그 다음에 더 풍부해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게 뭐 LLM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공 연구나 국공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라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갑작스럽게 뭐 과거에 있던 뭐 한문 자료들이나 아니면은 뭐 신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막 대량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막 내 연구를 도와주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주제를 갑자기 이렇게 던져가지고 자동으로 뭐 글이나 논문을 생성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또 아까 보셨겠지만은 음, 뭐 자료에 삽입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이미지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 국공 분야는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GPTS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국궁에 특화되어서 국궁에 대한 여러 가지 방대한 그런 지금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진 논문들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런 서비스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그걸 통해 가지고 국공 연구자들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문을 다 학습시켜 놨으니까 그 해당 논문들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이제 이 서비스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논문과 그 논문의
그 논문의 그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질의해 볼 수 있을 거고, 거기서 점점 더 심화되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갖다가 다른 논문을 참조해 가지고 또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좀 제가 생각할 때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러니까는 국궁의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그 본인의 활터에서 이런 내용들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논문을 찾아보자니, 논문을 보는 건 사실은 뭐 연구자들이 아니면은 거의 보질 않고, 또 하나 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국궁 연구 관련된 그런 자료들은 어 DB화 되어 있지 않은 게 많습니다. 아까 스칼라 GPT에서 국궁 논문 찾아달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어, DBPR라고 해서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논문들만 검색이 됩니다. 나머지 논문이 검색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DB에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물며 그런 데서도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궁사들이 논문을 찾아서 본다는 거는, 특히 국공 관련된 논문을 찾아서 본다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서비스가 일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궁금한 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1930년대에 한국의 전통화초기와 관련돼서는 무슨 일이 났을까?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그럼 서울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서울에서 좀 더 들어가서 뭐 황학전 관련돼서 무슨 일이 났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심화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일반 대중 그 궁사들을 위해서도 좀 가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활쏘기 연구에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보경 차장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활쏘기 연구에 대한 대규모 언어 모델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로운 활쏘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신문화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SF 소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래의 모습을 지금 현 시대에서는 바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SF적인 그런 미래 세대는 이럴 것이다라는 가정이 지금은 거의 현실화가 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만 해도 자료를 알아서 찾아주고 컴퓨터가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를 해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서 처장이 발표한 거에 대한 궁금한 것이나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이 AI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으신 분은 저기 음소거를 해제를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번에 모임을 가졌을 때 가장 챗 GPT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던 우리 김기훈 교수님, 어떻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도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 주제를 발표해 줄 수 있는 우리 회원들로 이제 우리 처음에는 김아롱 선생한테도 이제 한번 이 주제와 비슷한 것을 주실 수 있을까 하고
요청을 한번 드린 바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김아름 씨는 또 우리 사무국장 나름대로 이제 그 해당 분야로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준비가 되면은 금년 안에 한번 해 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서처장이 이렇게 하는 거는 평소에 이쪽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동안 계속 이 활쏘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원래 전공 분야에 관해서 어, 뭐 가까이는 저도 별로 생각을 못했다가 오늘 이 듣고 보니까 좀 전문가를 옆에 놔두고 괜히 멀리 돌아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를 갖다가 대단히 잘 들었고 특히 그 챗GPT S 해가지고 스페셜라이즈돼서 우리 국군 분야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주제를 좁혀가지고 우리 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한테 유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연구의 하나의 뭐 어때 앞으로의 사업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챗GPT가 뭐 할루시네이션인가 뭔가 하면서 이제 좀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한다는데 그건 정보가 많이 못 습득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만약 우리가 외국에서는 이걸 못하겠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이걸 갖다 올려가지고 올릴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학습시키 가지고 한다면은 대단히 좋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좋은 예로 202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쫙 우리나라 현대 국궁의 어떤 모든 역사를 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우리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이건호 선생님이 그 국궁신문이잖아요. 근데 국궁신문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면 학습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참 손쉽게 그리고 사실에 기반해서 적어도 2000년대부터 시작한 한 20년간의 현대 국궁사를 쫙 우리가 꿰뚫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그걸 다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가능한지 현재 우리가 접근한 뭐 GPTS인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아, 질문입니다. 그게. 네. 신문을 예를 들어서, 네, 네. 우선은 지금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학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GPT-4라고 하는 이 러닝이 완료된 모델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고 이게 이제 그렇죠. 핵심 레이어에 있고요. 요 위에 이제 추가적인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그 레이어를 GPTS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양을 학습시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래요. 네. 학습의 방법은 지금 URL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RL을 입력하면 그 해당 URL 쪽에 있는 텍스트를 이제 크롤링해서 오거든요. 전체를 크롤링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 만약에 뭐 필요하다면 뭐 저기 국궁신문 사이트 전체를 크롤링 해가지고 올려도 되는 거고요. 그래요. 그럼 또 하나 겸해서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정조 때 뭐 정조의 활쏘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즘 주제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정조실록을 쫙 올려갖고 거기서 활쏘기에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나요? 네. 정조 실력도 다 올릴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러게 되면 꼭 굉장한데 근데 너무 쉽다 그 답변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어, 그, 그러면 물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GPT가 서양 걸 갖다 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나 문화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 답이 좀 잘 못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각자 각 분야에서 뭐 실록이나 뭐 하여튼 자료들을 쫙 올리면은 그럼 그거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모두 때려 부어서 음, 학습시킨다.
개념 음, 자체가 음. 그게 이제 초고대 모델의 기본 개념이고, 그리고 LLM도 마찬가지로 그냥 때려 부어서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때려 붓는 게 제일 기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때려 부을 수 있는가, 때려 부을 수 있죠. 현재 근데 물론 그 있어요? 사이에 작업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PI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개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지금 어 그러니까 어 뭐랄까 컨텐츠의 양 자체는 많지만 어 소스의 위치 자체, 그러니까는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뭐 승정원 일기라든지 이런 위치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개발로 풀어낼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 이제 연구회 내에서 연구자들끼리 뭐 분야를 나눠 가지고 조금 조금씩 계속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음, 예, 뭐 하여튼 그 가능성이 뭐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 그건 확실히 내가 잘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네. 뭐 그렇게 되면 우리 연구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거지. 뭐 실록 몇 개만 갖다 놓고 그다음에 뭐 그 저 뭐냐 뭐 이렇게 그 우리 지금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거만 몇 개 더 올려놓으면은 박사 논문도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우리 하는 게 그런 자료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물론 분석하는 단계가 있긴 하지만은 자료를 검색해가지고 그걸 모으고 하는 그게 제일 단계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이걸 통해서 쉽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안 해주겠구나. 그냥 이게 지가 알아서 그냥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죠? 뭐 어디 뭐 네, 네, 나온다 뭐 나오고 네, 그러면 그 답변 아까 1930년대 그 답변을 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 답변이 무엇을 근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네. 우리가 더블 체크를 할 수가 없네. 예, 네,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 네네네. 그게 제일 이제 단점으로 코파일럿인가 지적되는 어디 부분입니다. 보니까 거기는 되던데. 네, 어디요? 코파일럿은 거기에다가 뭐 어디서 이걸 근거를 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 보여주던데. 그거는 네, 네. 어떤 건 파일럿 틀리긴 같은 하지만.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계획이 될 때부터, 기획될 때부터 검색 음, 엔진으로 얘가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결과가 검색 엔진이랑 유사하게 그렇게 출처가 표시되게 되어 있고요. 음, 음,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음, 그냥 이렇게 내용을 생성해서, 네, 보여주도록 되어 있고, 출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그래요. 출처를 표시할 그러니까 할 수 있게 어느 정도까지 빌더를 쓸 수 있는지는 저도 뭐 제가 GPTS를 따로 개발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아마 가능성은 있죠. 네, 그렇죠. 코파일럿은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는 아까 없다 빌더 이거죠. 만들 때 거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답을 제시할 때 출처를 표기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지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음, 그래 되면 뭐 이게 뭘 인용했는지도 알 수 있고 뭘 인용 안 했는지도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네. 논문 쓰는 사람들은 뭐 이거 다 이용하겠네, 그러면. 예, 지금 이미 모두 다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자들은 100%입니다. 100%. 개발자들은 특히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가 논문 볼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논문을 그냥 로어 상태로 보는 사람은 지금 제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내 질문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이야기할 건 많지만은 다른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은 나중에 직접 시연을 해보면은 그게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예. 우리 진남정의 윤백일 사백님. 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더블 테크 문제 있잖아요. 아까 박근 선생님 논문
분석할 때 그 사회제도 그 개념을 이제 그 답변해주면서 유계에 대해서 설명하던데, 제가 이제 그 행간을 그 주의 깊게 한번 보니까 유계에 대해서 예약 사어 서수인데, 그 이 친구 답변은 산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산수할 때 그 산. 이제 네네. 예.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AI 답변자가 그 거짓말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그 할루시네이션. 예, 그 무궁화 활쏘기 이런 문제나, 그리고 아까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어, 여러 가지 논문들을 업로드 해가지고 1930년대에 우리 국공 이제 뭐 가로치고 공도해가지고 1930년대에 그 벌어졌던 중요한 활쏘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달라, 이런 그 요청이 있었을 때 보니까, 이제 그 시기를 AI가 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930년대 활쏘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1930년 이전에 뭐 이제 1923년도에 뭐 미인 활쏘기 대회나, 그다음에 1909년도에 우리 국공사에 아주 큰일이었던 조선의 궁술 발간이나, 1920년대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1920년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정작 1930년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던데, 이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뭐 DBP나 그 아까 업로드했던 데이터에서 분석만 해가지고 그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그런 설명을 한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유계나 그다음에 동화 활속이 이런 그 오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검증이 가능한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선은 이, 어, 비지도 학습 이 자체가 그 데이터의 정확도를 사람이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신이 머신을 검증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 결과물을 사람이 봤을 때만 이게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궁화 활쏘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이제 그런 결과가 튀어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할 수 있는 작업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챗 GPT라고 하는 그 제너럴한 서비스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챗 GPT라고 하는 거에서 그냥 검색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 모델을 사용하니까 코파일럿 기반이니까 빙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구공에 대해서 알려줘 했을 때 튀어나오는 결과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거는 그거는 현재로서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어,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오도록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할 수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이너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의 GPTs 같은 그런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스페셜라이즈 된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할루시네이션을 그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930년대 사건을 물었을 때 1920년대로 대답하는 문제는, 어, 사실 좀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집어넣을 때, 그때, 이게 GPT 모델이, 문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사람이 만져서 넣는 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전체적인 뭐 예를 들면 도표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시간 순서상으로 나열된 어떤 인덱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또 별도로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결과가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아니면은 그 제공되는 이 문서의 형태가 좀 더 이제 정리된 형태로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답변을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진 게 있어서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아까 아, 사기 학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억을 우리 입력하는 작업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국궁에 관련된 자료가 데이터화가 적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데 한류신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질문적으로 우리 서 처장께서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 각궁에 대한 그림을 요구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활 모양새가 전혀 다른 활이 했는데 그걸 우리가 예스라고 그냥 그걸로 인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국궁에 대한 자료로서 저장이 되는 건가요? 아, 그거요?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S라고 답을 해서 그것이 저장된 화면이 또 뜰 수 있느냐,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음, 어, 뭐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모델이 강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음, 모델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이제 줬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야, 그거 국궁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즉시 얘가 뭐 국궁이 아니군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즉시 다른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을 때 음, 그 제가 질문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다른 음. 사람한테는 그 뭐 각국 모양이 제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다행히. 예, 예, 예.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문득 네, 궁금해진 이유가 네. 우리가 숱한 질문을 하고 그것을 학습을 하는 그 과정으로 입력이 돼 있다 그러면은 국궁에 대해서 굉장히 초심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그 틀린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게 계속 데이터화로 저장이 됐을 때는 나중에는 국궁에 대한 데이터 오류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염려 아닙니다. 때문에 질문을 해보는 그, 겁니다. 네, 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예, 예, 그렇지 음, 않습니다. 오케이. 네. 음, 그러면은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우리 파주 영지 궁시박물관에 유호상 그 부관장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관장님께서 작업하실 게 있어서 제가 일단 그래서 눈치를 호상 씨가 안 들어와 줬, 있기 때문에 질문이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길래 저 여쭤보는 겁니다.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연구에 이제 자료를 들으면서 좋았던 게 이제 사실 그 GPT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저로서는 이제 친숙하긴 한데 이제 제가 뭐 이제 본격적으로 배운 건 아니라 이제 뭐 GPT가 뭐 하는데 좋다 이런 정도로만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처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 덕분에 GPT라는 게 이런 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저로서는 뭐 챗 GPT라는 것만 이제 어설프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뭐 달리 2라던가 아니면 뭐 스칼라 GPT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리는 이제 사실 저도 챗 GPT만 알다 보니까 이게 저도 정리를 하면서 좀 이상한 문장들이 많아서 좀 고민됐는데 뭐 스칼라 GPT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뭐 좀 부정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로 정리하면은 저도 이제 좀 많이 어렵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정리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 챗 GPT라든지 뭐 스칼라 GPT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많이 활용할 것 같은 우리 이건호 대표님께 한번 궁금한 거나 뭐 물어볼 사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호 대표님,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
GPT는 뭐 활용은 많이 하는데요. 저 3.5를 많이 쓰죠. 3.5를. 4.0은 돈을 내야 되니까 못 아, 쓰고. 무료까지를? 에, 근데 이거 오늘 요 소개를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GPT 빌더가 만든 거 있잖아요. 빌더가 만든 GPT. 요, 이게 그냥 그거를 링크를 해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어, 문제, 그걸 좀 궁금하고. 네. 빌더를 만들면 네. 웹사이트 형태로, 웹페이지 형태로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무료로요? 예. 그리고 API 형태로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API 형태로는 이제 빌더를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외부 프로그램에서 해당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웹사이트의 웹페이지 형태로 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빌더에서 만들어낸 그 GPT 내용이 우리가 통상 버전이 3.5 이런 데도 그냥 동시 적용이 되나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학습이 이쪽에도 같이 넘어가는 건가? 학습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아,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GPT-4 기반으로 GPTS를 만들면 그 네. 해당 GPTS 자체에서만 이제 부가적인 그런 학습이 일어나서 별도의 모델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모델을 이용해서 아까 보셨던 이제 예를 들면은 국궁구루라고 하는 모델이 별도로 생성이 되고 해당 모델을 이용해서 별도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구루 그 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국궁신문에다 링크를 걸잖아요. 그러면은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챗 GPT가 뜨는 게 아니고 국궁구루라고 하는 서비스가 뜹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국궁 그러니까 GPT 빌더를 만든 국궁 구루가 그 데이터가 우리 일반 유저들이 쓰는 거기에도 학습이 넘어가냐 이거죠. 정보가. 아닙니다. 안 안 넘어가요? 넘어갈 겁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또 제가 또 뭐 GPTS 정책이 어떤지 아마 그거는 약관 같은 걸 읽어봐야지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 그거는 이제 정보의 어떤 그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GPT 빌더를 통해서 만든 정보가 이게 그러니까 오픈 AI사에도 넘어가는지 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궁금한 게 아까 뭐냐면은 가장 궁금했던 건 학습 방법인데 아까 우리 교수님이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독 데이터잖아요. 독립된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데이터는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도 검색을 해도 그 속내용이 검색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야만이 속내용이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네. 아까 URL을 통해서 GPT 학습을 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조선왕조 조선왕조 실록과 실록도 일단 저작권 있는 거잖아, 자기네들이. 그 DB에 대한 게 있잖아요. 이걸 볼 수는 있지만, 그 DB가 완전 오픈된 건 아니잖아요. 그 자기네들 사이트에 와야만이 그 DB를 오픈이 되는 거잖아, 그게. 그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 이게 이제 기술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어, 우리가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 가지고 음, 그 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검색 엔진에 노출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검색 엔진이 이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그 크롤링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을 검색했을 때 해당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음, 크롤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서 조선왕조 실록 검색 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는 이상 그거 내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가져오느냐가 이제 크롤러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뭐 저기 어 AI 개발하는 사람들 같은 게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크롤을 만들어 가지고 대량의 데이터를 뭐 가져온다든지
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크롤러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 정보를 가져오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만약에 조상조실록 사이트가 DB 요청을 음, 하는 방식이 조금 그러니까 URL 로케이션, URL로 이게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URL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링크를 그냥 넣어주면 되고 아니라면 별도의 크롤러를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많이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조선왕조 실록 사이트 전체를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로컬로. 그래서 그 다운로드 로컬로 받은 거를 조금 정리해 가지고 통째로 때려 넣는 거죠. 그 방법이 있습니다. 국공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신문도 제 생각에는 그 기사를 링크 하나하나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냥 국공신문 전체를 스크롤링 해가지고 다 때려 받은 다음에 그걸 그냥 넣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거는 이제 그 검색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습 방법이잖아요, 그게요. 근데 네네, 네. 국공신문 서버 담당자하고 내 몇 번 얘기를 해보면은, 검색을 좀 잘 되게 해라. 그러면, 야, 자기네 트래픽 발생 때문에 검색 수위를 조절해. 예를 들자면은, 제목 검색만 허용한다든가, 이렇게까지 하거든. 이런 제한이 걸려 있어요. 이것도 지금 내가 그 저비용으로 쓰다 보니까는 트래픽 발생 때문에 그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국공신문이 단독 서버가 아니라 그 회사의 서버의 일부에 갖고 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호스팅 서비스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를 갖고 있나 봐요, 그거는. 그래서 학습 방법이 좀 궁금해갖고 아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거는 GPT 빌더가 만든 거는 그 안에서만 이제 그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일반 그 3.5나 4.0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네네. 그게 안 되고요. 그래서 구글 검색에서 검색이 걸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검색 엔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GPT에다가 학습을 시켰다고 해서 일반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학습 방법은 그 일반 검색 방식하고 완전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다릅니다. 달라서 그러니까는 어떤 식이냐면은 음,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S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는 이제 그 국공신문에 있는 기사들의 텍스트가 직접 건너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형태로서는 링크를 GPT한테 이제 프롬프트에다가 링크를 주면서 이 링크에 있는 내용을 뭐 가져와서 학습해라라고 지시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당 링크에 대한 내용을 갖다 가져오겠죠. 근데 가져오는 방식이 소위 크롤링이라 그래가지고 그 해당 해당 링크에 있는 국공신문 기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복사해서. 그리고 나서 이 텍스트를 모델에 트레이닝할 때 때려 넣어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기 아, 때문에 좀 어렵네.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GPTS 안에서, 그러니까 GPTS에 있는 국군 구루 모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색 엔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검색 엔진은 각 페이지별로 각 그 사이트에 있는 페이지들을 갖다 크롤링 해가지고 DB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뇌인 거예요. 뇌를 우리가 슬라이스 해서 뭐 이렇게 따로 할 수가 없듯이 사고로 어, 뭉쳐져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뇌를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뇌 자체를 그 구글 검색 엔진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어도 뇌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책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글 검색 엔진은 책을 갖다가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거지만은 이 챗GPT는 뇌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국공신문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GPTS를 만들어서 구글 검색 엔진에다가 국공신문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GPTS 그 자체를 홍보할 수는 있습니다.
모르겠다. 어렵다. 왜냐면 일단 일반 궁금한 건, 사람들이 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규칙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G, GPTS를 만들었을 때, 근데 아까 국군 9를 만들었을, 9를 만들었을 때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네네, 일반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아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링크 그 주겠죠? GPT 그렇죠. 를 도메인을 써야 하나 되나? 사가지고 링크 만들어서 그 해당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돼 있는 링크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링크를 이제 국공신문 같은 데다가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그 링크 해서 그러면 클릭해서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건 뭐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예컨대 뭐 우리 이 요즘 뭐 하게 되면 자기 앱이나 뭐 이런 걸 만들면은 돈 얼마씩 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 그거는 오픈 AI 아니고, 사에서는 GPTS를 음,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는 했는데 앞으로 하겠다. 앞으로 지금은 하겠다.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모든 음, GPTS들이 다 무료입니다. 물론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 그래서 무료로 이제 접근할 수 있다 이거지. 네네네. 그러면은 국공에 관해서 뭐 여러 사람이 이걸 만들 수가 있겠네.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은, 그죠? 네네네. 특화시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물에 대한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내용만 쭉 정리해가지고 집어넣어 음. 놓고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또 만들 수가 있고요. 상당히 그 비효율적이 되겠다. 여러 사람이 진짜 막 열심히 하는데 어디선가 큰 단체가 쫙 해버렸으면 GPT처럼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아까 PDF를 이렇게 업로드 시키던데 책들은 어떻게 해? 책 같은 거. 책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책은 이제 우선은 전자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네네. 책은 무조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동영상도 어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동영상으로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동영상도 업로드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텍스트만 동영상도 현재만. 안 되고. 그럼 예. 텍스트. PDF만 현재는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네네네네. 근데 사법에 관련돼 가지고 누가 뭐 어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한 거, 그거는 못 올라가겠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거는 LLM은 아니고요. 다른 음, 형태의 모델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는 분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 생성형 AI에서 뭐랄까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능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GPTS에서 그러니까 이미지나 영상을 가지고 뭔가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또 우리가 만족할 만하게 나오는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예,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좀 예, 저기 또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으신 우리 참가자분들, 우리 양희선 이사님 어떻게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음소거 하시고, 소고 저에게 들립니까?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뭐, 저도 같이 뭐 연관된 얘기인데, 오늘 뭐 발표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6월 29일 날 그 종조시대, 그 재미있는 종조시대 활쏘기를 하는데, 사실 그를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 종조시대 향사례라든가 고풍이라든가 또 종조가 활을 쏜 여러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 실록이라든가 그 일성록 그다음에 뭐 홍대전서 그런 것들을
또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런 그 한국 고등 번역원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전부 다 한글로 번역은 돼 있는데 그거를 요번에 그 세미나 하는데 요번에 그이 챗GPT를 이용을 해서 뭐 할 수 있는지 연구에 한 세미나 그를 공부를 같은 주제를 공부하는데 AI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걸 좀 궁금하네요. 좀, 어, 예. 논문을 읽으실 때 아까 보셨던 스칼라 GPT나 스칼라 AI를 사용하셔가지고 논문을 읽으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활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에서 영어로 된 논문을 읽을 때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해외 논문들을 이제 읽으실 때 그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챗GPT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한 영역에서의 학습이 컨텐츠의 부족으로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물론 그 외에도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마이너한 분야에서는 소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 어떤 국소적인 그런 그러니까 연구 주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전통적인 방식이 뭐 예를 들면 뭐 같이 자료를 이렇게 윤독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뭐 스터디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학습 방법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검색이라는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검색이라고 하는 그냥 순수한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검색 엔진이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왕조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나 다 이미 DB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검색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왕조 실록이랑 승정원 일기를 어떤 사람에게 계속 읽게 해서 거기에서 일정하게 그 지식을 학습해서 통찰을 가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에서 그냥 딱 그 해당되는 결과와 출처를 딱 나타내는 거는 검색 엔진이 원래 하던 일이고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뇌와 비슷하게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실제로 인간의 통찰은 아닌데 통찰과 같이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도록 하는 게 AI 기술의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AI 기술이 지금 크게 성장하게 된 어떤 그 싱귤러리티라고 할 수 있는 게 신경망 기술하고 그다음에 딥러닝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 전부 다 두 개가 뭐에 기반하고 있냐면은 막대한 데이터 양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데이터 양을 쏟아 부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양의 기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막대한 양의 대국을 두어서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 평생 둬도 두지 못할 정도의 대국수를 두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기보 자체가 10개밖에 없고 그런 어떤 영역이라면 바둑이 만약에 그런 영역이라면 알파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LLM 같은 경우에는 아까 GPTS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기존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 만들어 놓은 거 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지식을 추가로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이 적어도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잘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를 잘 고민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작은 영역의 연구라면 전통적인 연구 방식이 저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그 연구 방법이 더 좋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연구회에서 AI를 활용을 해서 하려면은 좀 그런 방법으로 AI를 좀 그 학습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그런 지금 그 빌더를 만들고 그 GPTS를 활용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활용을 하는 방법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마지막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우리 김아론 국장. 아, 네. 제가 아무래도 디자인 쪽에 종사를 하는지라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많이 평소에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챗 GPT 자체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대두가 예전에도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텍스트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표절 문제로 번진다든가, 뭐 이미지의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네, AI 모델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뭐 이미지나 아니면은 뭐 글의 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그, 어, 이미지 원작자들이 또 한번 크게 이렇게, 거부 운동을 하신 적도 있잖아요. 이미지 생성 그 모델을 만드는데 본인들의 그 저작물이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 이거를 이제 AI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사람이 만약에 뭐 어떤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저작물을 보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트레이닝에 사용된, 소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심할 정도로 괜찮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실제 그런 저작물을 생산해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이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AI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관점이 기본에 저간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오픈 AI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사실 모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들이 그 데이터를 학습시킨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개발해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막 미친 듯이 막 그 몇십만 페이지를 크롤링 해가지고 때려 넣는데 거기서 어떤 거는 저작권이 다 연락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저작권 문제가 조금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 그렇지만은 AI 기술자들은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사람이 뭔가를 학습하기 위해서 본 글이나 본 그림을 보았다고 해서, 보고 학습했다고 해서 그걸 저작권 침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 안에 깔려 있다는 거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챗GPT를 통해서 만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소설을 제너레이트 해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각본을 만들거나 했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또 역설적이게도 인격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류 전체가 아직은 결정된 게 없고 생소하고 당황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인간 영역의 법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대학가에서 보면은 각종 논문, 뭐 리포트 이런 게 전부 다 막 GPT 이용해가지고 막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사 과정에서 문제만 없으면 그냥 버젓이 통과돼서 그게 그 사람의 저작물로 인정이 현재는 되고 있으니까요. 좀 잘못된 거지. 그 교수들이 네? 잘못 체크한 거야. 잘못된 거라고. 어. 그, 그건 지금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잘 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GPT를 사용한 건지 지가 고생해서 한 건지를 가지고 구분 못 하잖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지금 교수들이 그 골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아까 그 이야기한 그 저작권 문제는 보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걸 갖다가 그 뭐야 GPT가 만 사용해서 소설 쓴다면 원 저작자한테 몇 프로씩 뭐 돈을 주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뭐 해결을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내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뭔가 지금 계속 그 원 저작자도 보호해주면서 GPT의 역할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지금 강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네. 시작 단계고 우리나라는 아직 아직 네, 안 왔고 아직은. 그래서 우리 김한원 씨가 홍보물을 제작해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나라. 예. 그러면은 우리 김아론 국장이 질문한 거에 대한 지금 답변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벌써 10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궁방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4월 달 궁방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희망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